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단지 모터가 언제 개입되는지, 그리고 배터리가 언제 충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운전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드모드. 안녕하세요, 올드모드 정한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카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가지고 있는 엔진과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모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엔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서로의 장점을 살렸지만 사실 이로 인해서 단점도 발생이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접 운행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설명드리는 데 쓰이는 차량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GH450H입니다. 연식이 좀 된 만큼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초기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때문에 현재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모터의 출력, 배터리의 용량, 미션이나 엔진의 발전 등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GS450H는 예전에도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500cc 엔진과 250kW짜리 모터가 결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450H라는 명칭이 붙었는데요, 엔진은 3500cc지만 4500cc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준다고 해서 450H입니다. 우선 모터가 언제 개입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모터가 개입되는 시점은 처음 출발할 때, 언덕을 올라갈 때, 그리고 힘이 많이 필요한 가속을 할 때 등 큰 힘이 필요할 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EV 모드라고 해서 저속 구간에서 모터만으로 이제 동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초기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은 시속 40km까지 EV 모드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40km냐? 사실 이게 명확히 제조사에서 무엇 때문에 40km로 세팅했다라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피셜에 의하면 우선 차량이 가속할 때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제로 상태에서 40km 정도까지 부근, 이때쯤에 굉장히 많은 연료를 소모를 해요. 차 속도는 낮은 상태에서 엔진 회전수는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퓨얼 컷을 감안한 세팅이 아닐까 싶어요. 때문에 이 40km라는 속도에 세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연료 효율에 도움을 주는 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보통 회생제동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동작할 때 이 바퀴가 구르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생제동이라는 말 때문에 꼭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배터리가 충전된다고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바퀴가 구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밟지 않았을 때도 이 바퀴가 구동되는 힘을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엔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고 있는지 계기판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엔 맨 밑에 차지, 그리고 에코, 파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내가 얼만큼 연료와 전기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충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꼭 전기차처럼 RPM 게이지 대신에 모터의 출력량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0부터 250까지 킬로와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당 그만큼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RPM 게이지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계기판에 EV 표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차가 엔진이 구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EV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엔 계기판에 EV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M을 표시해주는 이 HUD를 통해서 엔진이 구동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에너지 흐름 모니터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그리고 바퀴를 구동하기 위해서 어떤 파워트레인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엔진에서 바퀴로, 엔진에서 배터리로, 그리고 배터리에서 바퀴로, 그리고 바퀴에서 배터리로 에너지가 이동되는 흐름도를 그래픽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엔 계기판을 통해서도 에너지 흐름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앞에 센터 모니터를 통해서도 그 흐름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란색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차지라고 표시된 부분에 바늘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바늘이 많이 내려가면 많이 내려갈수록 배터리를 더 많이 충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바늘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바늘이 내려가는 최대치 이상의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브레이크 오일이 캘리퍼에 전달돼서 브레이킹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엔 이 정차하는 속도를 천천히 하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질 않아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내가 정차해야 되는 지점을 미리 파악하면서 운전을 한다면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터가 브레이킹에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브레이크 패드가 오래가요. 지금처럼 언덕을 올라갈 때 힘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작동해서 최대의 힘을 발휘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면서 엑셀레이터에서 지금처럼 발을 떼었을 때 충전 바늘이 꽤 많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는 따로 브레이킹을 하지 않아도 꽤 많은 양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물론 엑셀레이터 양이 적을 때 이 엔진에서 남는 힘을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매우 적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이렇게 발을 이제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해주면 배터리의 충전도 충분히 되면서 이 밟는 그 순간에 살짝 또 모터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효율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둬서 가능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겁니다. 이 고속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미 빠른 속도로 발전기를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이킹 하는 만큼 고스란히 캘리퍼로 강제 브레이킹을 하게 돼요. 그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깊이는 아니지만 같은 속도로 크루징 주행을 해야 될 때 계속 엑셀레이터를 적당한 양 밟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밟았다가 뗐다를 반복해 준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 고속도로에 막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처럼 이제 배터리 양이 충분히 있다면 엔진을 전혀 구동하지 않고 수 킬로를 주행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30km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EV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 이 40km 정도로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면 연비를 리터당 30-40km까지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40km로 계속 주행을 한다고 한다면 전기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40km인 상태에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을 때도 꽤 많은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거의 하지 않고 40km 정도 속도로 계속 달릴 수 있다고 한다면 배터리 사용량이 거의 없이도 꽤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이브리드 카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전기장치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낍니다. 이 오랜 시간 정차를 하고 있더라도 그 에어컨 컴프레셔가 계속 돌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계속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 주거든요. 기름 한 방울 사용하지 않고 말이죠. 이 시속 40km까지 EV 모드로 운행이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하려면 한 20에서 30km 정도에서 엔진이 살아나요. 그런데 아까 단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점은 일반 내연기관 차와는 다르게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가 돼요. 근데 이 부품들이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중량을 높이겠죠. 차량 중량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모터가 힘을 보태주지 못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되고요.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지 상태에서도 엔진이 돌아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충전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그 아이들 상태보다 RPM을 좀 더 높여서 엔진이 구동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일반 내연기관의 차가 정지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RPM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진동도 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부품보다도 전기차를 위한 부품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추후에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겠죠. 사실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거나 주변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모터에서는 거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가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모든 2차 전지들이 마찬가지듯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장착된 이 배터리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일정 거리를 운행을 했을 때 배터리가 제대로 된 볼테이지를 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초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사용이 되었던 니켈 카드뮴 전지 같은 경우 15만 킬로에서 20만 킬로 정도 사이에서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사용된 니켈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엔 20만 킬로에서 25만 킬로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는 10만 킬로 이상 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나는 차를 사면 최소한 30만 킬로 정도는 기본적으로 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한번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 가격이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뭐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격이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초기 뭐 한 700만 원씩 하던 배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절반 이하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든 하이브리드 카든 이 배터리에는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하나만 제대로 된 볼테이지를 내주지 못하면 모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정지해버려요.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엔진으로만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충분하고 넘치는데 더 이상 모터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행이 되죠. 근데 이 셀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 셀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통째로 바꿔야 한대요. 그래서 이 차 전에 탔던 그 ES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터리를 한번 갈았었는데 그때 센터에서 공식 센터에서 갈았을 때 3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은 부가세겠죠. 그 일부 하이브리드 배터리 수리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해당 셀만 교환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의 셀이 그렇게 고장이 났다면 언제든 또 다른 셀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 셀 자체는 가격이 얼마 안 하지만 이 배터리를 모두 분해해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배터리를 수리하는 것보다는 교환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300만 원이면 전기차 배터리는 얼마나 할까요? 아직 전기차가 이제 보급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뭐 15만 킬로, 20만 킬로 이상을 달린 차들을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힘들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전기차들도 15만에서 20만 킬로 정도를 운행을 한다면 이 배터리가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전에 어디선가 주워 들은 바로는 이 차량 가격의 절반이 배터리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차량의 절반 가격을 줘야 배터리를 바꿀 수가 있대요. 물론 뭐 계속 배터리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의 전기차들이 15만 킬로, 20만 킬로 그 이상을 달렸을 때는 이제 그 가격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차값의 절반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차량을 많이 운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연식도 좀 됐을 거고 주행거리도 좀 됐을 텐데 이 배터리 가격이 이 중고차 가격을 커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2019년도에 배터리가 한번 나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차주분이 2017년도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셀을 이용해서 이 차량의 배터리를 살렸다고 하는데요. 캠리보다 배터리가 1.5배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리 하이브리드의 1대 반 분량이 이 차에 지금 이식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오류 하나 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재생된 배터리를 이용을 한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가 가능하겠죠. 이 영상 그 밑에 글을 통해서 일산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수리를 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좀 저렴하게 배터리를 수리할 수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 방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제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름 몇 방울 아끼려다가 브레이크를 덜 밟아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열심히 발컨해서 아꼈던 그 기름값을 한 번에 다 지불을 하고도 추가로 더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연료의 효율보다 안전에 초점을 더 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올드모드